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여론은 뜨거워졌고 경찰청, 대한체육회 등에서 추가 수사, 감사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만 이 사건 이후에 제2, 제3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팀 닥터, 감독, 동료 선수로부터 폭행, 성추행, 폭언, 금전적 피해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선수들이 당했다고 하는 주장의 내용이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예. 그동안 길게는 수십 년 전부터 또 짧게는 2005년 태릉선수촌 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 구타 사건부터 하면은 짧게는 15년이지만요. 네. 그동안 스포츠 폭력 중에서 가장 추악한 폭행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참으로 고인에게 미안하고 고인을 극단적 선택을 이르게 한 이 어떤 구조적인 그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추악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한 이 도가니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이 도가니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대통령도 결의를 보여주셨으니까는요. 예.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스포츠 혁신을 완수해서 고인의 죽음에 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방금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셨고요. 스포츠 혁신에 앞장서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안민석 의원께서 초선 때부터 스포츠 개혁에 앞장섰던 분으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이 5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런 폭력이 이렇게 계속 존재를 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라고 보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한국 스포츠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스포츠 폭력이 특정 종목에 한정된 게 아니라요. 인기 종목부터 비인기 종목 모든 종목에 걸쳐 있고 또 특정 지역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부터 지방까지 모든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스포츠 폭력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물론 많이 개선되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 폭력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여전히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성적 폭력이 만연돼 있고요. 특히 선수들이 이 폭력을 자신을 위해서 필요 악으로 간주하는 게 굉장히 놀랍죠. 네. 놀라운데요. 따라서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인식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제2의 제3의 최숙현 선수가 또 나올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이고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제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이 있었습니다. 네. 이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 동료 선수들 참석을 했는데 가해 사실을 부정했다면서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구조적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을 좀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 구조적 문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21세기이지 않습니까? 네. 21세기 대한민국의 체육의 구조와 시스템과 제도가 유신 체제를 그대로 지금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신 체제 때는 스포츠가 총성 없는 남북 전쟁의 대리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엘리트 체육을 국가가 육성을 했고 또 선수들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해주는 이제 국가 아마추어리즘이 유신 체제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현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제도라든지 합숙소, 군 면제 혜택, 소년 체전, 특기생 입시 제도 이런 게
유신 체제 때 만들어진 제도가 현재까지 있으니까 네. 이 제도의 핵심이 이제 승리 지상주의입니다. 인권보다는 메달과 승리를 더 가치를 두는 예. 그런 승리 지상주의 하에서는 스포츠 폭력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유신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제 문체위 상임위에서 감독이 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잖아요. 예.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지 않아요.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보고요. 네. 따라서 폭행한 사실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감춘다고 그러면 그것은 악마이죠. 네. 고인이 주장한 진술한 바를 철저하게 경찰이 수사했더라고 그러면은 네. 왜 구속 수사를 하지 못했을까?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이런 부분을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스스로가 진정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네. 경찰, 인권위, 아니면은 경주시청,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철인 3종 협회에도 진정을 냈는데 전혀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여러 가지 이유가 동시에 작동을 해서 이게 하나의 진실을 감추는 이제 도가니가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먼저 가장 최초로 경주시청에 이 문제를 접수를 했거든요. 네. 경주시청에서 이것을 거의 묵살을 하다시피 했고요. 운동하면은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수준의 반응을 보였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선수의 좌절이 네. 대한체육회 또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계속적으로 묵살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좌절했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텐데요. 관련 기관들이나 책임자들이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서로들이 다 두려운 거죠. 협회는 네. 협회대로,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엄폐 축소하는 도가니가 작동했다고 보고요. 이게 내부를 유심히 보면은 대한체육회 인권센터가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철인 3종 연맹 내부에도 이런 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느 누구 한 명도 매 눈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지를 못했고, 네.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이죠. 컨트롤 타워도 없었고, 그나마 존재했던 각 기관의 이런 조사조차도 예. 묵살당한 그런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전문가 통해서 이걸 한번 짚어봤더니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 인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진정을 넣으면 이곳에서 독립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해당 종목의 협회로 이 사건을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곳에서 이걸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다시 또 가해자들에게 이 진정이라든가 이 문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지적하거든요.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 인권센터에는 세 분의 전직 경찰관이 네. 이 문제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예. 좀 특도 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한체육회가 선수 인권 보호를 하겠다는 진정성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해왔거든요. 예. 그 의심의 우려가 지금 현실로 이번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피해를 입어도 연맹이나 대한체육회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제보를 해봤자 본인만 다친다. 그것이 이번에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예. 스포츠 업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라든가 아니면 여론이 다시 또 나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2, 제3의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마련해야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운동선수 보호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이 법에는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일단 폭행을 저지른 지도자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네. 폭행을 가했을 시 자격을 취소하고 향후 10년 동안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안에 담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를 신설하도록 했는데요. 네. 아쉽게도 이제 스포츠센터 윤리센터가 진작에 설립되어서 제대로 작동했더라 그러면은 최석근 선수를 보호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이것이 다음 달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스포츠 윤리센터도 자칫하면은 또 다른 대한체육회 인권센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네. 다행히도 어제 문체위 상임위원회에서 센터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하겠다고 이제 장관이 약속을 하셨고요. 예.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어제 예. 이제 문체위에서 나왔지만은 특별수사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행 윤리센터의 지금 운영 방식으로는 조사를 해서 이제 검찰에 이제 수사하도록 넘긴다는 거거든요. 윤리센터 자체가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수사관 제도 이게 포함하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스포츠 폭력이 워낙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자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나 수사하더라도 제대로 안 나온다. 따라서 예. 암행 제도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일종의 암행의사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이것을 추적하고 비공개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항상 긴장하고 긴장하도록 하는 이런 암행의사 제도의 그런 필요성도 스포츠 윤리센터가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음 달에 출범을 합니까? 8월 4일입니다. 8월 4일에. 아직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암행제도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그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는 없는 단계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통합당 쪽에서 네. 그 피해 사건의 신속 처리,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 조치, 피해자 임시 보호, 불이익 금지 이런 보호 법안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당 차원에서 민주당 쪽에서도 좀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번 이 사태에서 그 통합당 이용 의원님, 예. 지금 초선이신데 그분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역할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이분이 그 대표팀 감독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봅슬레이 감독 출신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용기 있게 이 문제를 국회에서 최초로 제기를 하셨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문제를 자기 정치의 수단으로 좀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야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모경 선수나 이용 선수가 함께 손을 잡고서 선수들도 같이 만나고 부모들도 같이 만나면서 이 정치권에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지 이것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어떤 독점하는 그런 이슈화 수단으로 그렇게 오해되는 것은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 선수를 포함해서 저희 민주당과 같이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스포츠, 체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무래도 또 성적을 내야 된다. 성적이 잘 나와야지만 이게 빛을 볼 수 있는 이 독특한 문제 때문에 폭언이 현장에서 이게 멈춰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성적보다는 인권을 중요시하거든요. 성적보다 인권이 우선이다. 그럼요. 예. 어떻게 선수를 때립니까?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도 이 유신 체제의 스포츠 패러다임과 이 제도를 바꾸게 되면은 메달이나 성적보다 인권이 더 소중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선진국
과된 그런 이제 스포츠 패러다임과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혁신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작년에 스포츠 윤리위원회에서 7번의 권고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담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대한체육회 또 연맹, 체육인들, 지도자들, 학부모들까지 포함해서 스포츠 혁신위원회 이 안을 잘 실천하는 이것이 관건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스포츠 쪽의 협회라든가 감독, 선수들은 지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유신 체제의 그런 스포츠 형태에 익숙해진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성리지상주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나 스포츠계 모두가 성적과 메달보다는 인권이 더 소중하다. 선수를 때리지 말아야 된다. 2등 하더라도 선수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학생 선수들 학습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스포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국민들과 지도자들, 학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좀 많은 변화가 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외통에 계시니까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대적인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이었죠.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특히 주목할 점이 이제 박지원 전 의원님이 이제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통령의 신의 한 수였다. 큰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박지원 전 의원께서는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북한과 대화가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지난 6.15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마쿠에서 성공시킨 경험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특히 좀 막혀있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번 박지원 국정원장을 포함한 이번 외교안보 라인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고 계시는데 3629님 성적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부산물의 일부입니다. 7720님 시스템은 신문고가 전혀 없습니다. 해당 협회로 계속 보내지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8902님 체육회가 엄중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5237님 체육회 등 스포츠계도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응비읍 이응님 최 선수가 고통당하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음에도 죽음을 선택하게 했다는 것이 참 분통 터집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통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리포터입니다.